오늘은 이제 그 상가 임차인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그 상가 임차인의 대항력은 언제 어떻게 발생하는가? 우리가 주택 임차인에 대해서 지난주에 알아봤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상가 임차인, 그러니까 주택 임차인에 대해서 궁금하시다 그러면 지금 녹화 방송으로 올려놓은 부동산 체험 TV, 김동희 부동산 체험 TV에서 유튜브나 아프리카 TV나 네이버 TV에 다 올라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여하면 되고요. 오늘은 상가 임차인의 대항력은 언제 어떻게 발생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그 공매 투자의 정석, 요번에 새로 개관된 책이죠. 이 책에 이번에 그 개정되거나 또는 내년부터 시행될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공매 투자의 정석에 보면 상가 상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여기 나오죠. 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주택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과 주택인도인데, 그리고 그 확정일자도 주민센터나 그다음에 등기소나 공중사무소나 구청,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법에서 대항요건은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건물로서 대항요건, 즉 사업자 등록하고 건물 인도를 갖게 되면 다음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도 대통령이 정하는 환상보증금 범위 내, 환상보증금이라는 거는 보증금, 이렇게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이 되는 거죠. 이 상인법상 보호 대상이어야 한다. 즉 기존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환상보증금 범위 내, 2014년 1월 현재 보면 4개의 권역으로 그 나누어져가 서울시가 4억, 과민억제권 3억, 광역시는 2억 4천, 1억, 그 밖의 지역은 1억 8천 했다가 이 부분이 바뀌었죠.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2018년 그 1월 2018년 1월 26일부터 현재까지는 서울은 6억 1천만 원, 과민억제권은 5억, 그리고 광역시는 3억 9천, 그 밖의 지역은 2억 7천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환산보증금 범위 내에 있는 사람만, 환상보증금 범위 내에 있는 사람만 그 상인법의 보호를 받다가 2015년 5월 13일부로 이렇게 2015년 5월 13일부로 이렇게 2015년 5월 13일부터는 상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환상보증금을 초과되는 상가 임차인에게도 상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됐죠. 그래서 2015년 5월 13일 이후로 계약을 새로 하고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나 또는 이제 그 종전의 임대차를 계약갱신한 경우에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죠. 그래서 이러한 그 상가 임차인은 언제 어떻게 그 대항력이 발생하는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도 임차인이 건물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하면 다음 날부터 제3자 효력이 있다. 사업자 등록은 세무서에서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확정일자도 반드시 세무서에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등기소나 뭐 이런 데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임차 건물이 양수인에게 자동으로 승계되도록 한다. 그러나 일반 거래로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는 상가 임차인이 상인법상 대항요건을 모두 갖춘 다음날 오전 0시 대항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소유자가 바뀌어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대차 기한 동안 주택을 사용 수익할 수 있고, 주택이 아니라 상가 건물을 사용할 수 있고, 종료 시에는 건물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이제 건물이야 상가라고 해야 되는데 주택으로 잘못되어 있네요. 일반 거래는 매매, 상속 증여 등으로 소유자가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경매로 매각이 될 때에는 말소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말소기준 이전에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만 대항력이 있고, 이후에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항력이 없다. 그래서 상가 임차인이 대항력만 가지고 판단할 때에는 환상보증금 범위 내에 있나 초과되나
모두가 보호를 받을 수 있죠. 근데 유의할 점은 뭐냐면 환상보증 범위 내에 있는 임차인은 선순위인 경우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있어서 선택할 수 있고 후순위인 경우는 대항력이 없어 우선 변제권 추가할 수 있다. 그러나 환상보증을 초과되는 임차인은 선순위인 경우는 대항력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배당 요구할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이 없죠. 그래서 후순위 경우에는 심각해지죠. 대항력이 없어서 소멸되는데 우선 변제권까지 없으니까 그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부분을 제가 이제 그 판서를 하면서 또 실제 경매 물건에서 그 분석해서 설명을 드릴. 이번 사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여기서 상가임차인의 대항력이 있을 때 환상보증 범위 내에 초과해 있는 부분에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또 계약갱신 요건도 이번에 2019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바뀌었죠. 그 부분하고 또 경매 정보지에 가가지고 비교 분석하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 해서 29강을 29번 차례로 상가임차인의 대항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가 임차인의 대항력. 여기에는 항상 우리가 어디까지 가냐면 계약갱신 요건도 있죠. 계약갱신 요구권. 또 이에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우선 변제권도 있죠. 그거는 이제 30강에서 배울 거지만 우선 변제권도 하는 김에 제가 우선 변제권은 우리가 경매나 공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해서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죠.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변제받는 권리. 이러한 권리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최우선 변제금. 상가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은 2014년 1일부터는 상건물 가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하죠. 그 2013년 12월 30일까지는 3분의 1 범위였지만 이번에는 이제 확정일자 부 우선 변제금. 자, 이 상가 임차인의 대항력은 이제 그 2015년 5월 13일 이전, 즉 그러니까 5월 10일까지는 어땠느냐? 환상보증금 범위 내에 있는 사람만 그 대항력과 상가건물 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아가지고 대항력과 그리고 그 당시에는 계약갱신 요구권 5년을 보호를 받았죠. 그리고 이제 그 우선 변제권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해서 최우선 변제나 확정일자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었는데 2015년 5월 13일 이후로부터는 환상보증 범위 내에 있는 임차인이나 환상보증을 초과되는 임차인이나 모두가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2015년 5월 13일 이후로 종전 임대차를 계약을 갱신했거나 또는 2015년 5월 13일 이후로 2015년 5월 13일 이후 새로 계약한 임차인 또는 종전 임차인이 계약갱신한 경우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갱신해야 됩니다. 계약갱신 경우는 대학 환산보증이 초과되더라도 대항력과 계약갱신 요건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상가 임차인 같은 경우는 이제는 어떻게 되냐? 2015년 5월 13일 이후로는 환산보증 범위 내에 있는 사람이나 환산보증 범위를 초과되는 임차인이나 모두가 대항력 인정이 됐죠. 거기에 대항력은 계약갱신 요건이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러나 계약갱신 요건이 2019년 1월 1일부터는 어떻게 바뀌었냐? 계약갱신 요건이 10년으로 연장이 돼. 10년. 그런데 2019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계약한 사람이나
또는 종전 임대차에서 한 번이라도 계약을 갱신한 사람이 있다면 10년이 연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게 예를 들어서 4년이 지난 2019년 1월 1일 현재 또는 이제 그 2018년 9월 18일 법이 개정 당시에 이미 4년이 지날 경우는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죠. 그러나 4년이 안 된 사람은 계약갱신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환상보증 범위 내에 있나 초과에 있으나. 그래서 종전에 한 번이라도 계약갱신을 요구했던 사람이라면 2019년 종전 최초의 임대차 계약을 포함해서 2019년 1월부터는 10년을 연장이 되는 거죠. 그 법이 아주 임차인에게 상가 임차에 유리하게 되죠. 다시 설명하면서 계약갱신 요건은 이미 설명해 드렸지만 그 2019년 1월부터 계약을 새롭게 한 사람이나 아니면 종전 임대차에서 한 번이라도 묵시적갱신이 되는 게 아니고요. 계약갱신을 요구한 적이 있다. 5년 내에 했다면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최초의 지난 임대차 계약 포함해서 10년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어쨌든 대항력은 상가 임차인이 대항력을 하려면 어떤 대항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 대항 요건은 주택 같은 거는 주민등록과 주택인도죠. 여기서는 사업자 등록과 사업이니까 사업자 등록과 플러스 건물인도죠. 건물인도하면 두 개 중에 마지막 같은 다음날 이길 오전 0시에 대항력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것과 동시에 계약 갱신 요구권이 10년 동안 보장이 되는 거죠. 이러한 경우는 환상보증금이 범위 내에 있든 초과됐든 모두가 다 해당이 되도록 법이 개정이 됐다. 그럼 이번에는 그러나 이렇게 상가건물 임대차법의 대항력이 있고 계약갱신 요건이 환상보증금 범위 내에 있든 초과되든 누가 다 있다. 그러나 우선변제권만큼은 환상보증금 범위 내에 있는 사람만 우선변제에 있고 초과되는 사람은 우선변제권이 없다. 이 부분은 다음 강좌에 얘기할 거니까 어쨌든 이래서 우리가 이 상가건물 임차인이 대항력은 이렇게 사업자 등록과 건물인도를 가지게 되면 다음 나오는 대항력이 있는데 여기에는 계약갱신 요구까지 포함이 된다. 계약갱신 요구권 같은 경우는 환상보증금 범위 내에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묵시적갱신이 인정이 되고 환상보증 초과되는 사람은 계약갱신을 반드시 요구해야 된다. 어쨌든 2019년 1월 1일부터 새로 계약하는 사람은 계약갱신 요건이 10년이 연장이 되지만 종전의 임대차에서 한 번에도 계약을 갱신을 요구한 적이 있다면 10년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이제 경매 물건에서 실제 정보에서 제가 준비를 했지만 경매 실제 물건에서 대항력을 할 수 있는 걸 간단하게 제가 한번 좀 봐드리죠. 이렇게 나오죠. 여기는 이제 이거 상가주택이니까 이 주택 같은 경우는 송파구 마전동에 있는 건데 11월 5일 날 이제 총 감정가가 8억 7,400, 9,600원인데 20% 저감이 돼서 6억 9,900, 20만 8천 원이죠. 이 부분이 이제 이거 상가주택입니다. 이런 상가주택에서 있다 보니까 주거용을 쓰는 사람도 있겠죠. 우리 상가 대항력이니까 이게 김성철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을 2016년 11월 1일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환상보증금 범위 내에 있나 초과되어 있는가를 보니까 보증금이 500이고 월세가 52만 원입니다. 57만 원이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57 곱하기 100 하면 5,200만 원입니다. 여기다가 500 보증 플러스니까 환산보증 5,7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사람은 환상보증 범위 내에 있어서 대항력도 있고 우선변제권도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안 받았네요. 어쨌든 이러한 경우 대항력을 주장할 수도 있고 계약갱신 요건을 이제 현재는 5년이지만 이 계약갱신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다 그러면 요구한 적이 있다 그러면 5년 내에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10년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대항력은 2016년 11월 1일이 되는 게 아니라 2016년 11월 2일 오전 0시에 된다. 근데 확정일자를 2016년 11월 1일 날 같이 받았다. 그러면 2016년 11월 2일 날 대항력과 확정일자 우선변제권도 같은 받는다. 이 사람은 이제 보면 이제 이게 서울에 있는 거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6,500만 원이면 한 사람은 6,500이면 소액임차 보증금 일정액 즉 이제 그 2,200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했다 그러면 배당 요구했다면 최우선 면제금액 6,500만 원 이하죠. 받을 수가 있는. 문제는 뭐냐면 소액 임차인 결정하는 기준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보면 근저당권자가 2015년 8월 25일이니까 이 당시에면은 2014년 그 1월 1일부터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어떠냐? 6,500만 원 2,200이니까 이 사람은 최우선 면제 다 받을 수가 있는 배당 요구를 했다면 어쨌든 이 사람은 선순위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이 사람 보니까 만수기준 권리가 2015년 5월 25일이니까 뭐 후순위 임차인에 그렇다고 해도 뭐 보증금이 500밖에 안 되니까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뭐 배당 요구를 안 했네요. 어쨌든 이런 경우 이렇게 하고 이번에 또 보면 그 다음에 이성호 같은 경우도 보면 이 사람도 대항력은 2016년 1월 11일이니까 대항 요건을 갖췄으니까 2016년 1월 12일 오전 0시가 되네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